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진단하는 기획 보도, 지역에 따라 응급기관의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농번기인 요즘 농기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국내 유람선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안가 위험 지역에서 실족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경남 지역 응급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권역응급센터의 응급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는 제대로 된 응급의료기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대병원 응급실에선 응급실 직원과 환자 가족의 실랑이가 끊이질 않습니다. 응급실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형 응급의료센터는 대부분 과밀화 때문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진료 지연도 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남의 3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는 3명 가운데 1명은 경증 환자라는 겁니다. 응급기관에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15% 미만이고 60% 이상이 귀가를 하거나 정상 퇴원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형 기관의 과밀화를 분담해줄 중간 규모의 병원이 곳곳에 없다 보니 남해군이나 함안군 등에선 대부분 다른 지역을 찾아 진료를 받습니다. 남해나 하동, 산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역 인구의 30%가 진주시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졸중을 포함한 3대 중증 환자들의 전원, 즉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10%가 넘는데 이는 불필요한 진료와 사망률 증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병원의 신축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 119 구급대에 대한 교육, 각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대시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권역센터들 간에 교류를 통해서 환자들 분포를 조금 더 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응급의학과에서 마련을 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응급치료 후에 요양 기능을 제공하는 노인 응급병원 신설이나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들을 위한 응급외래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농번기인 요즘 농기계 교통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70, 80대 어르신들의 피해가 큽니다. 농기계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나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올해 75살의 전재수 씨는 경운기 운전 경력만 4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 실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승용차가 경운기를 빠르게 앞질러 갈 때면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보통 보면 서로 앞으로 추월을 하려고 말하지 보면 차가 이 도는 수가 있어요. 그때 제일 이제 불안감이 드는 게래. 경운기는 운전대가 길고 조종하는 데 근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번기인 지난달 초 진주의 한 농로에서는 82살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자신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지난 3년간 3천여 건 발생해 900여 명이 숨졌는데 신원 미상 처리된 사고를 뺀 180건의 사망사고 가운데 70대 이상은 147건으로 전체의 80%를 넘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나 높은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인 4월과 5월에 집중됐습니다. 야간에는 후미 반사판이라든지 또는 후미 등 설치해가지고 뒤에 운전자들이 경운기를 좀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시고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또 작업 전후에 농기계를 반드시 점검하고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현재 일부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창과 산청, 합천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최대 5도가량 낮아 2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며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도 역시 15도를 예상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5도, 양산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함안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4도, 산청 1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도 서부 내륙에 한 차례 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낮아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함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나면서 국내 유람선 안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람선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서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30여 명의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유람선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해운대, 영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11개 선착장에서 17척의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척은 설령이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입니다. 부산의 한 유람선 선착장입니다. 이곳에선 승객 23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매일 4차례씩 바닷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유선 도선 사고는 모두 15건. 지난해 12월에는 태종대에 정박하려던 유람선이 계류장에 부딪혀 관광객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사고 가능성은 늘 열려 있지만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현행법상 유람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안전장구 위치 확인이라든지 안전 매뉴얼 숙지 등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해양사고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시와 해경은 무엇보다 선장과 승선원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노란 점퍼를 맞춰 입은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 옷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란 잠바에 얽힌 TMI를 준비했습니다. 가해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kids?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전혀 모르겠어요. TV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나라가 어려울 적에 위기에 처했을 적에 비상용으로 입고 노는 옷. 민방위 보호의 차육은 민방위 대원이 재난 현장이나 지역 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기타 민방위 관련 주요 행사 등에 계절의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보호의 특징적인 것은 왼쪽 가슴의 민방위 마크와 라임 색깔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활동 체계를 표시한 것이고 항색은 경계경보, 청색은 공습경보, 녹색은 해제 경보를 뜻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정될 당시 주의, 조심의 의미로
라임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제 제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제품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분들이 스스로 민방위복을 구매하여 차용해 주신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상단에서 지하 180m 아래에 묻힌 이정수 씨를 향한 구착에 돌입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저탄소 녹색 생활운동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오늘 오전 창녕군 오리정 사거리에서 열립니다. 2019 농번기 공무원 농촌 일손 돕기가 오늘 하천군 율곡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2019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이 오늘 오후 사천시 신수도에서 열립니다. 향토 음식 지원화 사업 경상남도 연찬회가 오늘 오전 밀양시 상동면 연담에서 열립니다. 최근 테트라포드 등 위험한 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실족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험구역 출입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40대 남성이 낚시를 하다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5분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부부가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테트라포드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도 낚시객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 안쪽으로는 고기가 거의 안 잡히고 이 바깥쪽으로만 잡히니까 불편하고 위험해도 밖에서 낚시할 수밖에 없죠.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할 경우 크게 다치거나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데 정작 낚시객들은 태평한 모습입니다. 무섭진 않으세요? 그런 건 지금 모르겠어요. 자주 다니니까. 테트라포드는 파도를 막고 방파제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건데 낚시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안전사고 주의구역이 돼버렸습니다. 연안사고관련법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재 울산에서 출입 통제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구역은 중앙방파제와 범월갑방파제, 대항암공원 갯바위 인근 등 3곳이 전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상 순찰을 할 경우 방송이나 아니면 구두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안사고 114건 가운데 테트라포드와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 전체의 32%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어제 새벽 5시 5분쯤 김해시 내동의 한 상가 3층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방에서 잠을 자던 세입자 52살 홍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은 내부 114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홍 씨 집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의 현장 실사가 무산된 이후 제시도가 없어 향후 진행 상황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우조선노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수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문서 실사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권력을 투입해 실사를 강행하더라도 대우조선노조의 협조 없인 불가능한 데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실사단 진입 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인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외 주요 기관과 손잡고 디지털 트윈십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우조선과 한국해양대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의 해운 회사들과 손잡고 디지털 가상 공간에 실제 운항 중인 선박과 동일한 조건의 가상 선박을 만들어 모의 실험을 통해 적합한 운항 방식을 찾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공사업 활용을 위해 비축 토지를 매입합니다. LH는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적기 수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해마다 비축 토지를 매입해왔으며 올해는 1,7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면적이 도시 지역은 5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1,000제곱미터며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여야 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하락세인 양파 가격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경남농협이 해외 판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농협은 양파 주산지의 지역 농협과 함께 양파 10,000톤을 수출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양파 구매하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이 오늘 거창사건 추모공원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선 추모공원 내 위패 봉안각과 위령탑, 합동묘역과 역사교육관, 박산 학살터 등을 견학하고 거창 사건의 진실과 향후 과제,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과 대화 등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지 40곳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무더위를 날려버릴 바다와 계곡은 남일대 해수욕장과 장유 대청 계곡 등 6곳을 비롯해 한산도 바다마을과 거제 바다로 세계로 등 경남 대표 축제 5곳, 섬 관광지는 통영 소매물도와 거제 외도 등 체험과 레포츠, 힐링 여행 장소 40곳을 선정했습니다. 밀양시는 여름 연국 축제인 밀양공연예술축제를 다음 달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밀양시는 밀양연극촌,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와 표충사, 얼음골 등의 관광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작품성과 대중성이 있는 다양한 연극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역도대회인 제91회 전국 남자 역도선수권대회와 제33회 전국 여자 역도선수권대회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자 73개 팀 260여 명, 여자 57개 팀 19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는데 대회 기간 제1회 전국 생활체육 역도대회도 함께 개최합니다. 영혼이 쉬어가는 곳 히말라야 라상호 사진전이 오늘 창원 창동 예술촌 창동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히말라야의 산과 사람, 문화를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라상호 사진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함양의 문화예술축제인 물레방앗골 축제의 축제명이 천령문화제로 바뀝니다. 함양군은 함양의 옛 이름인 천령을 활용해 지난 2003년 이전까지 사용하던 축제명인 천년문화제로 복원하고 58번째인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3일 내년부터는 5월에 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